헤어진 사람이랑 다시 만나고 싶은데 매달려 봐도 안 되고 설득해봐도 안 돼서 상대방에게 후폭풍만 오는 상황만 상상하고 있었다가 현실을 깨닫고 좌절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잘 선택하셨어요. 후폭풍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생기는 감정이 절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일어나기 위해서 결정적인 트리거들이 있어야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가 결정적으로 재회를 생각하게 되는 4가지 트리거들과 그 4가지 트리거들을 건드리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핵심만 빠르고 간단하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내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야 해요. 어릴 적 부모님과 정말 사이가 안 좋고 힘들고 방황했던 시기를 생각해보세요. 기회만 있으면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모님이 내 삶에 없더라도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부모님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내 시간을 나눠서라도 오래 내 옆에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 순간에는 당장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나이가 들며 부모님이 나에게 쏟은 노력, 헌신, 마음을 깨닫고 그에 반해 나는 부모님에게 돌려드린 게 없다는 죄책감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애틋해지기 마련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뇌과학 상식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사고 체계는 숙고 체계와 반사 체계라는 2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숙고 체계는 객관적인 상황 인식과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반면 반사 체계는 당장의 내 감정을 바탕으로 순간적인 대처들을 담당해요. 예를 들어서 숙고 체계는 일을 할 때나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빛을 발휘하고 반사 체계는 운전 중에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생각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는 것에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성, 하나는 감성에 의한 판단이다 보니 이 2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기보다 한 가지에 의해 우리의 선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선 사실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숙고 체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는 결정일수록 이성보단 감정에 의해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선택된 행동의 결과는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원리를 이별 상황에 대입해보면 이별을 고민하는 상대방은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당장 그 상황을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이별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어릴 적 부모님의 소중함과 의미를 전혀 몰랐던 것처럼 연인의 소중함과 의미는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돌아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연애를 통해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후폭풍이 오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기다리면 후폭풍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합리화 심리가 있거든요. 이성적인 판단이 돌아오더라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기보다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지금 이런 후회도 힘들지만 만나면 더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통해 그 후회감을 털어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별 후에 나와의 관계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의미 상기를 해주어야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이 영상에서 전부 설명하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링크를 하나 걸어둘게요.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내 의미를 깨닫고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부정적인 면에 몰입된 시선이 긍정적인 면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에요. 앞서 말했듯 이별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의 부정적인 면에만 스포트라이트가 가 있는 상태예요.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면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거나 실감하지 못하고 오직 이별을 해야 하는 이유만 눈에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이걸 스포트라이트 효과 또는 몰입 시각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점점 더 최악의 상황이 상상되고 그 상상이 사실상 반드시 일어날 현실이라고 믿게 돼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객관적인 대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해요. 이별 상황에 대입해 보자면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는 이별 상황에 대해서 어차피 더 만나도 이런 상황 때문에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미래를 확정 짓고 자신의 이별 선택에 대한 정당화를 하게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최악의 상황들은 생각보다 많이 찾아오지 않고 또 그런 상황들이 찾아와서 이별하게 되더라도 지금 당장 헤어지는 것과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지금 당장의 이별 사유와 상황에 감정적 과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장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감정적 과몰입은 점진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너무 심각하고 내 인생이 망한 것 같다라는 좌절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입시에 실패했다거나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의 면접에서 떨어지는 등 그 당시에는 내 인생에 너무 큰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문제들이 그 당시만큼 뼈아픈 문제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릴 때 대입에 실패한 학생들은 전부 자신의 실패에 힘들어하고 뉴스에서는 매번 대입에 실패한 수험생들의 안타까운 뉴스가 들려오지만 그 시기를 이미 지나온 입장에서 인생의 성공에 있어 대학이 끼치는 영향이 현 시대에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또한 그런 경험을 겪던 당시에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런 심리적 문제를 상대방 또한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점점 과몰입되었던 감정이 이성적으로 돌아오고 부정적인
부정적인 상황만 바라보던 시선이 객관적으로 돌아오면서 관계의 긍정적인 면들이 떠오르며 재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별을 빠르게 인정해줘야 해요. 이별을 겪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까지 인정을 하면 상대방이 홀가분한 감정을 느끼고 두 번 다시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려는 시도들을 해요. 나는 아직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내 힘든 감정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상대방과의 관계를 끝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적 과몰입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도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처럼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을 당장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제1의 대처는 일단 이별을 빨리 인정하고 그 상황을 끝내주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인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매달렸더라도 하루빨리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다른 대안과의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 이별을 하고 나면 이별을 말한 사람이든 당하는 사람이든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든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요. 처음에는 연애에 사용하던 시간을 내 개인적인 시간으로 채우며 만족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서도 만족하지 못하면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관계 중에 있던 과거의 시간을 비교해보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연애에 열광하는 이유는 혼자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연애를 시작한 뒤에는 당분간 쉬고 싶은 시기는 있더라도 결국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막상 내 주변에서 만나고 싶은 이성이 없거나 억지로 기준을 낮춰서 누군가를 만나봤는데 크게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과거의 연인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혹은 꼭 이런 리바운드 릴레이션십 같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상대방이 이런 상황을 겪고 연락이 오면 크게 분노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상황은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화가 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보다 자신의 이기심으로 이런 선택을 내렸다는 것 때문인데 애당초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내리는 게 당연한 본능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관계라도 받아들이라고 강요드리지는 않지만 꼭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나에게 진심이 아니고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 잘 지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과거의 상대방과 함께했던 시기보다 더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불만족하고 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상황에서 내가 여전히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피폐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 가치는 다른 여자들보다 훨씬 떨어질 테니까요. 한 번씩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야 상대방이 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 가치를 떨어뜨리면서까지 선택할 모습은 대부분 아니에요. 네 번째, 의외의 빈 공간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이별을 선언하는 사람들은 내가 없어도 자신이 괜찮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상태로 이별을 말하곤 해요. 물론 어떤 이별들은 자신도 힘들 것을 알지만 이 관계가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해서 힘든 시간을 이겨낼 각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별은 힘들더라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는 예측을 바탕으로 이별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 자신의 예상대로 내가 없이도 문제가 없는 일상을 보낸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한 번 더 얻게 되는 거고, 예상외로 내 빈 공간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예상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며 이별 선택 과정을 되돌아보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는 너무 대표적인 후폭풍의 상식이라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빈 공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이런 빈 공간은 상대방이 느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당장 내가 상대방과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별 후에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줬던 상황들을 생각하며 내 빈자리를 느낄 거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간접적인 행동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힐링 가치를 자극하는 거예요. 힐링 가치가 뭐냐면 상대방이 다른 선택을 통해 쉽게 채울 수 없었던, 나에게서만 특별하게 만족할 수 있었던 가치들을 노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인들이 쉽게 맞춰줄 수 없었던 취향이라거나 쉽게 맞출 수 없는 공감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만약 나로 인해 맞춰줬었다면 이별 후지만 상대방이 이런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게 간접적으로 내 모습을 노출하는 겁니다. 이런 활동 하나하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래 한 땀 한 땀이 쌓여서 재회라는 그림을 그려내는 거라 생각하셔야 해요. 여기까지 후폭풍의 4가지 트리거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 트리거들을 모두 자극하고 유도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한 가지 이별에서 이 모든 후폭풍들이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한 가지에서 2가지 정도만 자극하더라도 충분하실 겁니다. 괜히 무리해서 이 4가지 트리거를 모두 건드리고자 여러 차례 메시지들을 보내거나 무리한 행동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의도가 너무 뻔하게 드러나는 행동들을 하면 상대방이 내 의도를 파악하고 반감까지 가질 수 있으니
부분이 주의하셔야 해요. 제외가 처음이라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댓글에서 무료 제외 PDF를 선물로 받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